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신문기사에 나온 그 기록들을 봐가면서 어떤 우리가 지혜를 좀 배울까, 또 참고를 좀 할까 해서 그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26일 날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경과를 보면은 중국과의 국경 근처인 강계에서 오고 만주 여행 갔더니 집단 발병이 되고 원산, 서울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주의문이 신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결석자가 많아지고 이 당시에서 비롯 인플루엔자인 줄 알게 돼요. 보통의 독감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보통 감기가 아니고 사람이 죽더라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가 이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독감이 악성으로 변한 걸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재발이 되면 좀 낯선 것 같았는데 재발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 2, 3일 사이에 사망하더라라는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이 고열로 시달렸으면 고열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경찰 확인으로서만 봐도 7,000명이나 되더라라는 기사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경찰 확인의 7,000명에 대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0월 26일 날짜를 보니까요. 독감에 걸린 병자는 경찰 조사상으로만 7,000명이더라.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경찰 조사니까 경찰 조사에 누락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이 당시에 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도. 그래서 어쨌든 서류상으로만 7,000명이더라. 본정은 이제 종로 경찰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정의 관내에서만 4,500여 명의 다수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서만도 그렇게 많더라. 이런 말입니다. 좀 이제 세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의 환자는 경찰의 조사만 7,000명이더라. 본정, 이제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 안에 관내에서만도 4,500명이다. 자, 전체적으로 조사가 7,000명인데 관내가 4,000명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반수가 넘네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가 경성 시내고 밀집지역입니다. 인구 밀집지역. 그리고 중심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또 경찰 조사에서도 누락된 다른 거는 하고 그래서 서울 중심에 경성 중심지의 관내에서만 더 집중적으로 더 보고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도 상대도 높았을 거 아니에요.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입니다. 이거 이제 그렇게 대한 추정을 해보고요. 유행성 감기는 날로 더욱 치성하여 가야 더 왕성해 가는데 23일 본정 경찰서 이게 넘어갔네.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현재 병에 걸린 자의 수요가 비록 4,500명이나 되더라. 상당히 많은 거죠.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이를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거를 합치면 거의 7,000명이다. 이게 다 합치면 7,000명이 달하는 숫자를 보이게 됐는데 이제 본정 경찰서에서 조사한 23일 현재 환자를 구별하면은 모든 의사의 치료를 받는 자가 합계 2,972명. 이제 세세하게 이제 분류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합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학교 이야기인데요. 관내 학교에서 1,363명인데 그 중에서 인정소학교 193명, 일출소학교 228명, 남대문 소학교 28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학교의 이름들이 나오죠. 학교에서 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일단은 요걸 하나 보고 합시다. 이전. 여기에 매동 보통학교가 12명이래요. 근데 좀 이상해요. 12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예를 들면 100명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많은 숫자가 아닌데, 매동 보통학교가 나오거든. 근데 이상한 거는 10월 19일 날 기사에 보면요. 매동, 교동, 어이동 각 보통에서 평균 1할 이상이 되는, 이 당시에 벌써 전부 많아졌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자, 10월 19일 날, 바로 며칠 전 신문 기사에는 매동 보통학교에 그 환자 수가 많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 12명만 나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에 다 나섰을까요? 아니면 많이 누락을 했을까요? 어쨌든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요 예를 봐서는 아마도 그 신문이나 보통 알려진 거하고 경찰 조사하고는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게 좀 상당히 있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한 얘기 때문에 저도 다른 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뭐 은행, 공장 이런 데는 뭐 동아 담배 만드는 회사, 연초는 담배니까요. 뭐 이런 데서 43명, 뭐 용산 정미소, 그러니까 정미소는 쌀 도장하는 데죠. 뭐 조선 우선 회사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조선 우선 회사가요, 원산에도 있거든. 근데 지난 기사는 원산에서 대량 발생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 4명만 나온 겁니다. 이건 또 같은 회사인데 이제 지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깔을 좀 달리 해놨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제일은행, 경선은 은행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세세하게 조사를 했다. 그래서 그 종로서 관내에서만 2,500명이 되더라. 뭐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22일 현재 병에 걸려 있는 자가 2,500여 명이더라. 뭐 그래서 다라는데 이를 대략 세별하면은 뭐 기록하면 이렇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조사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각 회사들이 쫙 나옵니다. 뭐 전착과 동아 연초회사 뭐 이런, 또 학교별로도 나오고요. 네, 나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중 배자 학교인데 잘못 써졌네. 오탔네요. 학교인데 여학교인데 죄송합니다. 그 배제 여학교에서는 22일 하루 동안 휴교도 하고, 또 흑인 배제학교도 휴교했다. 또 공업 전문학교 뭐 이런 데도 또 감옥도 있는데 감옥에는 걸린 자가 별로 없다. 아마 이것도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감옥 같은 경우가 더 사실 전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어쨌든 뭐 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 의사에게 치료받는 환자 수도 뭐 조선병원에서 39명, 경성병원에서 뭐 각 병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종로 경찰서 직원도 30명 결근을 했다. 뭐 경성중학교는 뭐 이미 지난번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볼 거는 기타 한방 의생에게 진찰을 받고, 이때 의생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일제시대 때 그 기존의 그 한의사들을 그 의사라고 안 하고 의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일부 그 한지의사 같이 뭐 좀 면허를 주고 뭐 이런 약간 차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한의사인데 양방의사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의사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가는 자가 비상이 평소와 다르게 매우 많으며 자꾸 창궐되는, 전염병이 창궐되는 편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감소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때 뭐 요건 조금 물음표는 붙는데요. 어쨌든 계속 감소되지는 않고 계속
늘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골탄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물음표는 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류계에도 독감이 음습해서 기생이나 창기들에 걸려서 앓는 사람이 매우 많더라. 뭐 당연하겠죠. 사람 왕래가 많을 테니까. 이런 어떤 기사도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학교다. 그러면 계속 같이 밀접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신문기사도 학교 학생들이 결석자가 많다, 감염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사하고 그런 밀접 접촉이 많아지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신문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요. 회사도 아까도 당연했지만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움직인다. 이러면 집단감인데, 그러니까 화류계에서 걸린 사람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도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동경에서도 창궐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당시 이제 외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동경 청산사범학교 기숙사에 유행성 감기가 발생돼서 수십 명 생도가 감염되었다. 뭐 학교 휴학도 되고, 그래서 자꾸 창궐되는 염려가 있으므로 동경부 당국에서, 동경 당국에서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2일 동안 학교를 폐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너무 많이 폐쇄시켜서 감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또 뭐 소석천 뭐 여자 사범학 이런 학교에서도 뭐 100명가량의 환자가 나와서 역시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하였다. 이 당시에도 이제 딱딱 폐쇄를 해서 감염을 가능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동경에서도 이제 확산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잠깐 고차를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상으로 7,000명이더라. 종로에 2,500명.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확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방 의생한테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이거는 통계에 나오지도 않았다. 잡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화류계까지 전파가 됐다라는 공식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경까지 확산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당시에 조선 내에서만 있었던 발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독감의 영향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번진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또 당시에 점점 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날 기사는 뭐 단순하게 숫자만 쭉 나와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확산되는 거를 세부적으로 다 조사가 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